이제 몰과 화학 식량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화학에 대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가 나랑 약속이 돼 있어야지 수업을 들어도 혼란이 안 오거든. 분자, 원소, 원자에 대한 개념도 똑바로 안 돼 있는데 내가 원자량 얘기하고 뭐 분자량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뭐야 이러고 있어. 그래서 기초적인 개념부터 딱 잡아줄 테니까 보세요. 자, 요거는 메모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분자랑 다음 원자랑 원소 요 세 가지 용어를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지금부터 수업하는 내용을 잘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분자는 뭐라고 하냐면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그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이라는 거 들어봤어? 아세트는 뭔지 모르나? 얘를 물에다가 녹이면은 요게 식초야, 식초. 그럼 식초의 성질을 나타내게 하는 그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다고. C에 H가 3개가 붙어있고, 다음에 C에 O가 이중결합, 그 다음에 O 다음에 H 요렇게 돼 있어. 이게 아세트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 요렇게 모여야지만 아세트산 성질이 나온 거야. 여기서 만약에 이게 없어지거나 이게 없어지면은 더 이상 그 성질이 안 나와. 아세트산 성질 알지? 식초의 성질. 냄새하면 시큼한 냄새 나고 맛도 그지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성질이 나타내게 하는 입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내가 컬러를 줘서 이 분자라고 하는 거는 요게 분자인 거야.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 요거를 분자라고 한다. 그럼 원자는 뭐냐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를 원자라고 그래.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를 원자라고 한다. 그 원자 영어로 뭔지 알아? 아톰. 너무 한국식 발음이냐? 에라? 아톰. 아톰. 요게 이제 그 원자를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거 말 뜻이 그냥 쪼갤 수 없다는 뜻이야. 이 톰이 어근으로 적으면 컷이지, 컷. A가 부정접두사 낫이야. 낫, 컷, 쪼갤 수 없다고. 이게 아톰이야. 아톰이 컷인 거 처음 들어봤나? 해부학의 영어로 뭐야? 물리학은 영어로 뭐야? 수학은 알아? 메스메릭스 이런 거 들어봤냐? 해부학이 아나토미잖아, 아나토미. 아나토미에서 톰이 들어가서 톰, 컷. 자른다고! 해부학. 하는 게 있어요. 대가리에 집어넣어주는데 뭐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아톰 자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 자체가 그냥 자를 수 없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분자는 자를 수 있어. 쪼갤 수가 있다고. 여기 쪼갤 수 있고 여기 쪼갤 수 있고 여기 쪼갤 수 있고 막 이런 데 쪼갤 수 있거든. 쪼개는 과정에서 내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얘네들은 쪼개면 안 돼. 이게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거든. 이게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인 원자들인 거야. 동그라미 치는 거. 알겠어? 여기 원자. 그러면 나한테 배웠으면 얘기해야 돼. 이 그림 안에 요 분자는, 아세트산 분자는 원자 몇 개로 구성된다? 개수 못 세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자르는 과정에서 이 사이사이의 결합은 끊을 수 있어도 원자 자체는 건들면 안 돼.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인 거야. 다 원소는 뭐냐면, 원소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원자의 종류를 말해. 원자의 종류.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서 원소가 몇 종류 있나 볼까? 오른쪽 그림의 원소. 이 원자의 종류를 따져보면 H라는 애가 있고 C라는 애가 있고 O라는 애가 있지? 요게 원소가 되는 거야. 원자의 종류. 그리고 원소 같은 경우 이름이 따로 있다. H는 뭐라고 불러? 숫소. 암수의 그만해야겠다. 이거 뭐 싫어하지? 암수 친구 숫소라고. 재미없어? C는 뭐야? C는 탄소. 시커멓게 탄소. O는 산소, 돼지자고 산소. 너무 영감님 같나? 이게? 나 영감님 같나? 60대 할아버지도 이렇게 수업 안 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수소, 탄소, 산소 이렇게 원소들의 이름이 있다. 이거 나열한 표를 무슨 표라고 배웠어? 주기율표. 그치? 주기율표. 주기율표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원소는 아무튼 이렇게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온 한번 해볼게. 이온은 전기적인 밸런스가 깨진 상태야.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 그림 한번 그려볼까? 원자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가운데 핵이 있어. 가운데 원자 핵이라고 하는 핵이 있고, 여기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 요거 뭐라고 하게? 양성자. 그다음에 전기를 띠지 않는 애들, 요거 중성자. 다음 주변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단 말이야. 이게 원자의 구조인데, 원자는 기본적으로 전기적으로 밸런스가 맞아. 플러스가 2개면 마이너스도 2개라고.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야. 이 상태가 원자. 원자라는 말 자체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뜻도 담겨 있는 거라고. 플러스 개수만큼 마이너스가 있다. 어차피 해야 되니까 지금 미리 얘기해줄게. 질량을, 양성자를 1이라고 가정하잖아. 그 기준이야, 기준. 1이라고 가정하면 중성자도 대략 1이야. 근데 전자는 약 1837분의 1. 엄청 가볍다. 얘에 비해서 엄청 가볍다는 걸 알아놔. 전자는 나중에 써먹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온이라고 하는 건 이 둘의 밸런스가 깨졌다고 했잖아.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수의 이 밸런스가 깨진 거야. 이거를 깨지게 할 수 있는 입자는 전자인 거야. 이 가벼워서 쉽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딴 데서 쉽게 뜯어올 수도 있다고. 응? 만약에 쉽게 떨어져 나갔어, 없어졌어. 그럼 플러스가 많아, 마이너스가 많아? 플러스가 많아졌지?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가 많아져. 이걸 무슨 이온이라고 그래? 양이온. 그렇지. 옆에다가 적어보면 이온 중에서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가 많아지면서 양이온 되고요. 전자를 얻으면 딴 데에서 누가 버린 거를 주워오면은 얘는 음이온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밸런스가 깨진 상태를 우리가 이온이라고 한다. 자, 원소기호 표시하는 방법 하나 기억합시다. 산소 같은 경우 8에 16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원소기호 표현하는 방법이야. 원소기호 표현할 때 이거는 이제 원자 종류가 뭔지를 표현한 거고, 밑에 숫자 하나 붙고 위에 숫자 하나 붙는데 이 숫자들이 혹시 뭔지 알아요? 알면 여기 없겠지? 밑에 있는 숫자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원자 번호라고 그래. 원자 번호. 이 번호는 뭐 가지고 매기냐? 양성자 수 가지고 매기는 거야. 양성자 수. 그 8번이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가 8개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양성자가 8개였다. 그럼 전자도 몇 개야? 8개인 거지? 이거 고1 때 배우는 건데, 전자가 배치될 때 껍질마다 개수 다르지? 첫 번째 껍질 몇 개 들어가고? 둘. 나머지는? 8개씩 배치하면 됐지? 기억할 거야. 그래서 요 원자 번호만 알면 우리가 원자 구조 그릴 수 있어. 플러스 8을 중심으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그리는데? 6개. 맞지? 이때 이 바깥쪽에 있는 6개를 무슨 전자라고 불러? 최각전자도 좋고, 또 일본만. 야, 이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이 단어를 모른다고요?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하잖아. 이 사람들. 아무튼 요거 전자 배치하는 거는 뭐 나중에 또 한 번 할 거니까 지금은 요거만 알아라. 이 번호가 양성자 수 가지고서 매긴 거다. 그래서 만약에 헬륨이야. 헬륨이 2번이거든요. 헬륨 2번. 그럼 얘는 양성자 몇 개였다? 2개. 그럼 그 주변에 전자 몇 개 돈다? 2개.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돼. 이게 원자 번호의 의미고. 다음 16이라는 숫자 보여? 16. 요 숫자의 경우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 그렇지. 질량수라고 그래. 질량수. 질량수는 말 그대로 질량을 대변할 수 있는 숫자라는 거야. 질량 값을 정확히 적은 게 아니야. 설마 산소 하나가 16g이겠냐? 그런 게 아니고 이 질량을 대변할 수 있는 숫자라고. 예를 들면 헬륨 2, 4 이렇게 적어. 양성자가 2개지. 이 질량을 4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보다 얘가 한 4배 무겁겠네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용도라고, 이게 질량수가. 그럼 질량수는 뭐로 표현하냐?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를 합쳐서 표현해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이렇게 하는 거야. 당연하지. 왜? 양성자 질량 1로 놓으면 중성자 질량이 1이고 전자는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전자를 넣지 않는다고, 여기다가 질량값을 표현할 때는.
즉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개수를 얘의 무기로 볼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전자가 1837개가 있어서 중성자랑 양성자 개수를 더했는데 1이 차감되면 그럼 원자번호 1837번이 있다는 거야, 너는? 지금 주기율표상에서도 자연에 존재하는 게 92번이 다야, 형. 92번이 다고, 심지어 그 뒤에 있는 뭐 118번? 이런 거, 존재하는 시간이 나노초야, 나노초. 내가 합성을 했어. 합성을 딱 했는데 얘가 1, 2, 3 버티고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0.1 나노초 하고 붕괴된다니까? 근데 그럼 어떻게 했어? 그 정도로 불안정한 애야. 합성한 애들은. 자연에 존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애가 92번이 끝이야. 나머지 금방 붕괴되고 끝나. 그럼 거기 왜 적어놓은 건데? 뭐를? 그 뒷부분에? 그냥 과학자의 업적 기능인 거지. 그냥. 내가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야, 솔까말로 만약에 뭐 3나노초가 유지될 수 있대. 3나노초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학자가 만든 거고 이름도 코리안륨이야. 그럼 원소기호 표현 안 넣을래? 난 넣을 것 같은데? 지금 글씨를 하나가 이끌라고 주기율표가. 맞아, 92번까지밖에 없는데 뒤에 과학자들끼리 지들끼리 싸우면서 그렇게 된 거야. 응?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뭐라고 써있어? 그냥 110여 종 있다 이렇게 하잖아. 110여 종 있다 이렇게. 왜? 나노초로 있는 것도 내가 원소로 인정해야 되냐? 난 인정 못하겠거든. 나는 솔까말로 92번 이후는 필요가 없다고 보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래요. 분자, 원자, 원소 얘기했고 이 질량수가 다른 것까지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얘들아 하나만 더 해볼까? 너 여기에 내가 숫자 붙이면 뭐 되는 줄 알아? 이게 이온에 대한 표시인 거지? 2-면은 전자 두 개가 많다 적다? 많은 상태. 그래서 2-인 거지, 그지? 퀴즈 한번 내볼게. 어려워. 이거 퀴즈니까 이제 안 적어도 되고 맞출 수만 있으면 돼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인데 H13에 플러스 산소 8에 17에 2-, Na11에 23 요 정도 한번 채워볼까? 여기에 대한 값들 채울 수 있나 한번 생각해봐. 일단 생각 먼저 해봐. 답은 얘기 안 할게. 또 생각해봐 했더니 아야 병우가 얘기해주겠지. 멍 때리고 있지 말고 고민해갖고 채워봐. 지금 머릿속으로 채워봐. 몇일 거다 이렇게 채우고 있어봐. 30초 뒤에 답을 맞추겠어요. 30 끝. 엉장나. 해봤어? 다 맞춰볼게. 양성자 몇 개지? 하나. 중성자는? 두 개. 전자는? 그렇죠. 없는 상태이고 전자. 원래 하나가 있는 게 중성인데, 그치? 양성자 하나니까 하나 있는 게 중성인데 플러스면 그거 하나 잃었다는 뜻이잖아. 글쎄 없어. 예. 양성자? 8. 중성자는? 9개. 전자? 10개. 그렇지. 이게 10개 나와야 된다 이거. 원래는 8개다가 2-니까 10개인 거야. 그럼 요 해봐 얘. 양성자 11, 중성자 12, 전자 11. 그렇지.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가 있다고. 중성 상태일 때는. 이온일 때는 밸런스가 깨진다고 말해놓고. 여섯 끝. 가장 기본적인 건데 아직도 모르면 지금 반성하세요. 이건 진짜 화학의 기본이야. 이거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이 안 돼. 이젠 알겠지? 빠르게 복습했으면 지금부터 얘기할게. 처음 배우는 개념이 원자량인 거 보여? 원자량? 원자가 뭔지도 모르고 원자량을 배우고 가르치려고 하면 그게 수업이 진행이 되겠냐?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을 표현하는 거야. 원자의 질량을 표현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상대적인 질량을 표현하는 거야. 상대적인 질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몸무게가 지금 다 다르잖아. 그래서 제일 홀쭉한 애가 너를 내가 1로 나올게. 너를 1로 놓으면 나는 20? 20이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얘를 1로 놨을 때 내가 나를 2로 표현했다는 거는 얘가 두 개 무겁겠구나를 깨닫는 거지. 실제 값은 아니잖아. 맞지? 이 실제 값이 아닌데 상대적인 수치를 만들어 놓으면 비교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상대적인 수치를 만든 게 원자량인 거야. 원자의 실제 질량은 너무 작아. 0점 한 다음에 0 한참 내려가고 숫자가 나온다고. 그거 내가 일일이 적으려면 토하지 않을까? 그치? 이게 수소
CH4의 질량을 하나 구하고 싶어. CH4 탄소에 수소가 이렇게 4개 붙어 있으면 얘의 질량은 몇일까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수소의 실제 질량이 0.0000000 하고서 숫자 나오고 또 탄소의 실제 질량은 0.0000000 하고 숫자 나온 다음에 이거 4개 더하라 그러면 숫자 잘못 봐서 틀리겠지. 자리수 잘못 봐서 틀리지 않을까? 맞지? 너무 불편하다고. 소수가 길게 늘어지면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기준을 먼저 잡아야 돼. 기준을 잡아서 정수로 만들어 놓고 기준을 하나 잡아서 정수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다 상대값인 거야. 얘보다 2배 무겁다, 얘보다 3배 무겁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식으로 질량을 표현한 걸 원자량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원자량은 원자의 실제 질량이 아니고 상대적인 값을 비교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지? 원자량은 원자의 상대적인 값인 거야. 체크해 볼게요. 거기 원자량에 여기 상대적인 값이라는 표현 나오죠?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상대적인 값이다. 근데 누가 기준이야? 질량수 12짜리 탄소 질량을 12로 정했다. 이게 기준이야. 외워야 될 거 체크해 줄게. 12라는 숫자.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12인 탄소를 12로 정한다.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12로 정한다. 이걸 기준으로 상대값으로 표현한다는 거고 상대값은 단위가 없어. 상대값은 단위가 없어요. 실제 질량이나 그램이나 킬로그램 쓰는 거지. 이건 상대값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가 없어. 탄소를 12로 놓으면 돼. 요거를 사용하는 까닭을 만약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실제 질량을 사용하기 너무 불편하다. 여기다 체크. 실제 질량은 사용하기 너무 어렵다. 매우 작음으로 불편하다. 불편하다. 이 불편하다는 걸 모르겠는 사람은 여기 실제 질량 어디 나온 거 없냐? 책이 그렇게 친절하지 못하군요. 아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검색기를 활용해서 내가 이 숫자를 다 외우면 참 좋겠지만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수소 실제 질량 이런 거 교재에 좀 실어주면 참 좋을 건데. 수소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 이게 진짜 질량이야. 수소의 이게 진짜 질량이야. 수소는 0점 한 다음에 0을 23개 적고 24번째부터 167g이라고. 0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한 다음에 167 거의 광기지. 내가 예를 들어서 H2의 질량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라고 하면 확 다 때려칠걸? 안 그래? H2면 여기다 곱하기 2를 해갖고 0.1 공치다가 끝난다니까? 0공치다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자? 1 왜? 탄소 기준으로 12분의 1이라서. 그러니까 훨씬 사용하기 직관적이지. 아 이거 이용하는 건데 이게 훨씬 직관적이지 않아? 하나 더 해줄게. 수소 말고 탄소까지만 보면 원자량이 진짜 이거 너무 고마울 거야. 탄소 질량은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그램이야. 이렇게 하고서 너네한테 이제 문제 주는 거지. 자, CH4 분자 하나의 질량을 구해보세요. 확 때려친다니까. 이 0점하고 0 치다가 시험 끝나.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리고 또 봐봐. 이 숫자를 딱 보면 얘가 얘보다 몇 배 크다가 보여? 안 보이지? 얘보다 얘가 몇 배 크다라는 게 안 보이지 않아? 직관적으로? 그냥 둘 다 졸라 작다 이렇게만 생각나지. 얘가 얘보다 몇 배 크다 작다 개념은 안 보이잖아. 근데 자 탄소 얘는 12로 놔. 그 다음에 비례식을 쓰는 거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몇과 같냐 하고서 비례식을 구해보면 얘가 1이야. 그러면 이렇게 원자량을 사용해서 상대적인 질량을 보면은 직관적으로 바로 보인다. 아 얘가 12배 크구나. 얘가 또는 12분의 1 작구나. 이렇게. 실제 값은 이게 안 되잖아. 딱 봐도 이거랑 12배 차이 나는 게 보이냐? 난 안 보이는데? 근데 하나의 기준 잡고서 나머지를 다 비례식으로 찾아보면은 비례식으로 찾아갖고 정수화 시켜놓으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인다는 거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해줄게. 아마 학교에서 얘기 안 해줄 거야. 안 해줄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원자력은 다 구라예요. 다 구라야. 왜 구라냐? 봐. 이거에 대한 이거를 볼 거야. 이거에 대한 이거. 지금 여기다가 이거를 얘로 나눠볼까? 얘를 이걸로 나눠볼게. 1.99 그리고 공의 차이가 딱 하나밖에 안 나지. 그리고 이거 19.9로 보자 그냥. 19.9 19.9에다가 1.67로 나오잖아. 이게 12야? 12가 아니지. 안 보이니 이거 숫자? 11.91 나오잖아. 정확히 12배 차이가 안 나오잖아 지금. 무슨 소리 알아?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거 구라예요. 구라 값이야. 그럼 실제 수소의 원자량은 어떻게 되냐면 봐. 이게 탄소 6의 12지. 탄소 6의 12를 12로 놓은 거잖아 지금. 맞아?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걸 알아야지 심화 문제 풀 수 있어. 정확히 이해해야 돼. 아마 다들 수소의 원자량은 1이라고 하고 넘어갈 건데 실제로는 1이 아니라니까 내가 보여준 것처럼. 그럼 실제 수소 H11이라고 하는 거. 중성자 없는 수소. 이 중성자 없는 수소의 원자량은 몇이 나오냐면 얘는 12.00이고요. 수소초까지 봤을 때 얘는 12.00이고 진짜 수소 1의 원자량은 몇이냐? 아, 여기 주기율 표. 잠깐. 수소 원자량 이렇게 하면 나오나? 몇이래? 1.008이야. 1.008. 수소의 실제 원자량은 1.008이라고. 정수가 안 나와. 정수 나오는 거 딱 기준값만 정수야. 기준은 12.0000000 해서 나오는데 얘는 1.008이라고. 이걸 지금 1이라고 표현한 거지. 자, 여기서 생각 잘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잘 봐. 이 원자량은 이 원소의 대표값이거든. 원소의 대표값이야. 원소의 대표값. 수소만 해도 H11이 있고 H12가 있고 H13도 있어. 이걸 다 고려해야지만 대표값이 정해질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적은 건 H11에 대한 값만 적은 거야. H12도 있고 H13도 있다고. 그럼 이것까지 고려해줘야지 얘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되겠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 탄소를 지금 6의 12짜리를 기준으로 삼은 다음에 예를 들면서 염소라고 해볼게. 염소. 옆에 염소 없냐? 있다. 염소가 종류가 두 종류가 있거든. 얘는 굉장히 뚜렷하게 두 종류가 있어요. 염소. 이거 하나면 느낌 딱 올 거야. CL에 17번이거든? 17에 35가 있고 CL에 17에 37이 있어. 얘네들의 존재 비율이 자연에 얘가 75% 존재하고 얘가 25% 존재해. 그럼 염소를 대표할 때 얘도 염소의 대표가 될 수 없고 얘도 염소의 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그럼 대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이 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염소를 확 집으면 내가 100개를 집었다고 쳐봐. 그 중에 75개가 35짜리고 25개가 37짜리일 거 아니야. 그럼 요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을 내보자고. 100개 중에 75개가 35야. 너 평균 내는 방법 아니야? 내가 국영수를 시험 본 다음에 평균을 내. 국어 90점, 영어 50점, 수학 70점. 평균 낼 때 어떻게 해?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지 과목수. 요거 모르면 뭐 다시 배우라는 말 안 할게. 그냥 죽어. 그냥 죽어. 평균 내는 거 모르면. 자, 얘 지금 100명 있다고 가져가는 거야. 최종적으로 100으로 나눌 거야. 자, 75개가 몇이라고? 35. 35짜리가 75개 있다고. 맞지? 다음 37짜리가 몇 개 있어? 25개 있다고. 평균은? 이거 100으로 나누면 평균 아니야? 맞지? 요거 계산하면 몇 나오게? 35.4. 이게 35.5 나와. 35.5. 그래서 염소의 대표값을 35.5라고 적은 거야. 이거 쉽게 계산하는 방법 보여줄게. 요거 먼저 계산하면 이게 0.75인 거 맞아? 0.75? 그럼 35 곱하기 0.75를 해. 다음 플러스. 다음 요거 요렇게 계산하면 뭐지? 100분의 25니까 0.25지? 그럼 37 곱하기 0.25. 이거 한 다음에 더하면 돼.
굳이 이거 곱하고 100으로 나누지 않고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고. 해줘? 병모가 또 계산기를 스마트하게 써볼게요. 35 곱하기 0.75 이러면 0이 빠졌다. 0.75 이렇게 하면 26.25. 예? 얘가 26.25야. 그럼 얘는 37 곱하기 0.25 37 곱하기 0.25 9.25야. 9.25 요거 딱 더해보면 35.5 맞지? 35.5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균 내갖고 이 염소라고 하는 원자를 대표하게 됐다고. 이게 이 자연에 존재하는 이 모든 종류에 대한 평균값을 구한 거야. 혹시 얘네 둘을 무슨 관계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땡땡 원소. 원자량은 여기 보면 평균 원자량을 쓴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거든. 평균값을 쓴다고. 뭐를 고려해서 옆에다 적어놔.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 원자량을 쓴다. 동위 원소라고 하는 게 같은 원소인데 질량이 다른 관계를 동위 원소라고 해요. 얘는 17번으로 똑같은 염소인데 질량이 다르지. 얘는 35만큼의 질량, 얘는 37만큼의 질량이잖아. 이거의 평균값을 표현한 게 이 원자량이라고. 알겠지? 자, 좀 더 엄밀하게 해줄게. 이 평균 원자량은 그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 낸 거잖아. 평균 내고서 그 다음에 반올림 한 거. 그 다음에 반올림까지 한 개의 평균 원자량 되는 거예요. 수소는 H11, H12, H13 존재 비율 다 고려하고 그 평균 내면 1인 거야. 알겠지? 반올림까지 해서 1. 질소도 동위 원소들이 있겠지? 7에 14, 7에 15, 7에 16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 내면 14.0 나온다고.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어요? 이 평균 원자량이? 우리가 이제 원자량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기준을 잡았어. 탄소 6이 12짜리를 기준 잡고 수소를 대표하는 값은 수소에 대한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을 다 고려해서 평균 낸다고. 그게 이건 거야. 그럼 얘도 질소에 대한 동위 원소 다 고려해갖고 평균 낸 게 이건 거야. 알겠어? 자,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진짜 주기율표 보여줄게. 진짜 주기율표. 리얼 주기율표. 아잉, 화질이 나빠서 안 보여. 화질이 나빠서 안 보이니까 잘 나온 거 없냐? 이게 외국 애들이 보는 주기율표. 이거 보면 1번에 수소 나오지. 수소 0을 이렇게 표현한대. 하이드로진. 근데 뒤에 이 숫자 보여? 1.008? 이게 수소를 대표하는 값이고 H11, H12, H13을 다 고려해서 평균 낸 게 이건 거야. 오케이? 탄소도 얘 지금 원자량 몇으로 나왔어? 12.011로 나왔지. 너 지금 탄소 원자량 몇으로 배웠는데? 12로 배우지 않았어? 그거는 C6의 12를 10이라고 표현한다고. C6의 12를. 근데 얘 동위원소 중에서 C6의 13도 있고 C6의 14도 있거든. 그것까지 고려해서 평균 내면 이렇게 된다고. 12.011. 이게 탄소를 대표하는 원자량이 되는 거야. 알겠냐? 응? 원자량의 기준은 C6의 12야. 근데 탄소의 실제 원자량은 몇으로 놓는다고? 12.011로 놓는다고. 동위원소의 평균값을 내서. 알겠냐? 됐어요. 산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온 거다. 그럼 이제 끝났어. 이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을 표현하는데 이 수소는 1, 뭐 질소는 14, 산소는 16으로 하는 거 다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까지 고려해서 평균 낸 다음에 반올림한 거야. 알겠지? 평균 낸 다음에 반올림한 값들이 이거더라. 그거를 확신할 수 있는 게 얘라고. 염소. 염소를 가지고 35라고도 안 하고 37이라고도 안 하잖아. 맞지? 35.5라고 하는 게 그 평균값을 고려했더라. 됐어요. 자, 이제 퀴즈 내볼게.
탄소가 12고 수소가 1이라는 건 둘의 질량 차가 12배 나는 거지? 맞아? 내가 저울에다가 한쪽에 탄소를 놨어. 그럼 여기 수소 몇 개 나와야 돼? 12개. 오, 이건 돼? 자, 그러면 이번에 갈 거. 자, 여기에 왼쪽이랑 오른쪽에 왼쪽은 탄소를 집어넣고 오른쪽은 질소를 집어넣어서 같은 개수가 아니 같은 질량이 되려면 수평이 되려면 몇 개 넣어야 돼? 7개, 6개. 너 되게 빨리 구한다. 맞아요. 탄소 몇 개 넣고 질소 몇 개 넣어야 수평될까? 탄소가 지금 12고 질소는 14잖아. 둘의 최소 공배수가 될 때까지 개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얘네 둘의 최소 공배수가 방금 얘기했던 83? 맞아? 그럼 얘가 이거 되려면 7개 필요하고 얘가 이거 되려면 6개 필요하잖아. 7, 6개. 그니까 너 왜 이렇게 빠르냐? 저요. 너 구몬 수학했지? 비슷할 수 없어요. 비슷한 수학에서. 그래서 어떤 관계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 퀴즈. 탄소와 산소를 저울에다 넣으면 몇 개 들어가게? 탄소 몇 개, 산소 몇 개? 수학 도와줘. 4개. 48이 최소 공배수잖아. 16의 최소 공배수가 48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곱하기 4, 얘는 곱하기 3. 4개, 3개가 들어가면 된다고. 이거 보고서 어렵다고 하는 새끼 진짜 제발 어디서 쪽팔리니까 말도 하지 마. 이거 초등수 아니야? 초등수학도 아니야. 초등산수야, 산수. 최소 공배수는 언제 배웠는데? 기억도 안 나. 하도 오래전에 배워서. 어? 최소 공배수는 알지? 그것만 해주면 돼. 그럼 이 저울 문제 나와도 맞출 수 있겠지? 이런데 비가 떠놓고 몇 개 올라가야 되냐 이런 거 했을 때 머리 버린다고 안 돼요. 나 모르는데 이러면 안 돼. 가장 기본적인 거 최소 공배수도 모르면 그냥 됐다. 이거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평균 원자량이라는 개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다 평균 원자량 구한 거고 그걸 반올림해서 쓰는 거다. 알겠지? 다음 이제 분자량 해볼게. 분자는 분자의 질량을 이제 원자량 이용해서 표현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산소는 O가 2개 있지. 그 산소를 대표하는 값을 우리가 아까 몇 쓰기로 했어? 16 쓰기로 했잖아. 그 16 2개 합쳐갖고 32라고 표현한 거야. 그럼 물 분자량을 구하래. 물의 분자량. 물은 H2O지. H 하나 1로 넣기로 했으니까 여기 2. 산소는 여기 보면 16이지? 1이랑 16 더해서 18. 그래서 물의 분자량은 18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12지. 그럼 O가 16이지. 그럼 C가 하나에 O가 2개니까 분자량은 몇이야? 44.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라고. 계산할 수 있겠냐? 분자량은 원자량 합치면 되는 거야. 뭐 별거 없어. 분자 개념만 똑바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분자 질량을 구성하는 원자를 합치면 된다. 내가 하나 얘기해 볼게. 자, 이제 개념이야.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 지금 방금 썼잖아. 원자량,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을 합치면은 분자량으로 바뀌는 거지. 너 요거 구할 수 있겠냐? 분자량? 얘 화학식이 C8, 왜 이렇게 두껍죠? 얘 화학식이 왼쪽에 CH3, 오른쪽에 COOH 요렇게 적는데 탄소 하나 아까 원자량 몇으로 놓는데? 12로 놓는데 H가 3개면 3, O는 16짜리가 이렇게 2개 있고 H가 1이지? 요거 쭉 더해주면 분자가 되는 거야? 계산되냐? 너 바로 계산했어? 64?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넣으면 24, 이렇게 더하면 50, 66, 69, 70이네? 맞아요. 70이라고 그랬어? 아니 64. 64가 맞다고? 아니 이렇게 해서 잡는 거?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24니까 이거 더하면 40되고 43, 43은 59, 60 얘 분자는 60이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계산할 때 각 원자량을 다 더하면 돼. 알겠지? 그 분자량은 각 원자량을 더하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분자량이라고 하는 건 분자에 써야 돼. 분자가 아닌 물질에는 분자량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봐봐. NaCl의 분자량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친 단어야. 왜? NaCl은 분자가 아닌데? NaCl은 분자가 아니에요. 왜? NaCl 이거 그림 그리면 어떻게 돼? Na 플러스 옆에 Cl 마이너스 옆에 Na 플러스 옆에 Cl 마이너스 옆에 Na 플러스 옆에 Cl 마이너스 옆에 Na 플러스 옆에 Cl 마이너스 계속 붙는 거 아니야 이거?
분자가 아닌 녀석 특징이 뭐냐면 얘는 비율만 있어. 비율만 1대1의 비율. 즉 Na 2개랑 Cl 2개도 소금이고요. Na 3개랑 Cl 3개도 소금이야. 이러니까 얘는 분자가 아닌 거야. 분자는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로서 개수가 딱 정해져야 될 거 아니야. 아까처럼 물이면 H2O. 설마 물을 H4O2라고 하는 또 라인 없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8개가 뭉칠 수도 있고 6개가 뭉칠 수도 있고 4개가 뭉칠 수도 있고 2개가 뭉칠 수도 있고 전부 다 그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거 분자라고 표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럼 소금 같은 거를 내가 분자량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럼 뭐라고 표현하냐? 실험식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실험식 양. 실험식 양은 뭐냐면 우리 분자식 있지. 분자식. 방금 봤던 뭐라 할까? CH3COH라고 해봐. 얘 탄소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H가 몇 개 있어? 4개 있지. O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이 비율의 가장 간단한 비를 적는 걸 실험식이라고 해. 가장 간단한 비를 적는 거. 소금 같은 경우도 계속 반복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가장 간단한 비인 Na 하나, Cl 하나 이 비율을 적은 거지. 그럼 이 비율로 표현한 물질에 대해서 양을 따지는 거는 화학식 양이라고 해요. 실험식 양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실험식 양이 나온 거야. 여기 이 화학식 양에다가 밑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실험식 양. 이거 내가 진짜 제대로 정리해줄게. 봐봐. 여기 써있네. 화학식 양은 그 원소 기호랑 숫자 이용한 모든 식을 화학식이라고 그래. 제일 큰 개념이야. 화학식 안에 분자식이라는 물질이 있어. 화학식 안에 분자식이라는 물질이 있어. H2, NH3, 뭐 HF 이런 것들 분자식. 근데 화학식 안에 분자가 아닌 물질도 있잖아. 그거를 실험식이라고 한다고. 분자가 아닌 거. 방금 봤던 NaCl. 다음에 금속만 적는 거 있지. 철, 나트륨 이런 거. 철은 철 옆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 이것도. 그럼 가장 간단한 비인 그냥 1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야 이게. 그 실험식이라고 이런 거. 친절하게 적어드릴게요. 자, 분자식에 해당하는 애들이 너네가 통합학 때 배웠던 이게 공유결합 물질이야. 공유결합 물질. 다음 실험식이라고 표현하는 애들이 너네가 통과 때 배웠던 이온결합 물질인 거야. 이온결합 물질. 그리고 통과 때는 안 배웠는데 이 안에 저 Fe 같은 경우는 이온이라고 안 해. 전 그냥 금속결합 물질이라고 해. 통합학 때 안 배웠다 이거. 금속결합 물질. 그래서 진짜 분자에 해당하는 공유결합 물질에만 분자량이라는 표현 쓰는 거고 그 분자가 아닌 애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 실험식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너네 교재에 보니까 실험식을 안 가르치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야? 화학식 양이라고 표현한 거야. 얘 화학식 양이라고 해도 돼. 화학식 양. 엄밀히 구분하면 얘는 분자량, 얘는 실험식 양이거든? 영어로 해볼게. 영어. 관계대명사 배워봤냐? 사람에 대해서 받을 때는 후로 받지 않아? 사물에 대해서 받을 때는 위치로 받지 않아? 근데 둘 다 쓰기 애매하면 뭐 써? 그냥 대 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런 느낌이야. 영어 안 하니? 관계대명사 안 배워봤어? 아, 사람 받을 때 후로 받고 사물 받을 때 위치로 받고 그 둘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거 대시잖아 그냥. 이런 그런 느낌이라고. 분자량 같은 경우는 그냥 분자량으로 표현하면 되고 실험식량 같은 경우는 실험식량으로 표현하면 되고 둘 다 애매하다 그럼 그냥 화학식량 하면 된다고. 근데 이거를 지금 화학식량으로 표현해버린 거야 그냥. 그 얘도 화학식량 맞아? 참고로 탄소의 아까 원자량 몇이라고? 12. 이것도 화학식량이야. 원자량도 화학식량이라고.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제 이 말뜻을 이해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비율로 정해져 있는 거는 1대1의 비율이니까 나트륨 원자량이 23, 염소의 원자량이 35.5 해가지고 58.5로 표현한다. 됐어요. 뭘 가기 전에 잠깐 끊었다 합시다.